유가는 보통 법가의 법치를 반대하고 덕치를 주장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법치와 덕치를 비교한 위정편 3장의 공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정령으로서 이끌고 형벌로서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이 모면하기만 할 뿐이요 부끄러움이 없다. 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 그러나 덕으로서 이끌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있을 뿐 아니라 떳떳해진다. 공자가 위정편 1장에서 북극성처럼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덕에 의한 무위의 정치를 말한 데 이어서 다시 덕과 예로 다스릴 것을 주장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유가와 법가의 다른 입장을 보여주는 유명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가가 정과 형에 의한 법치주의를 주장했다면 유가는 덕과 예에 의한 덕치를 주장했다고 보는 것인데요. 도지이정, 제지이형. 여기서 정은 정치적인 명령이고 형은 형벌을 말합니다. 법가의 주장은 유가의 덕치가 아무리 좋아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따라야 하는 원칙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이 정형에 의한 정치를 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상한과 진효공 시대의 진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항의 변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서 진시황 때에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냉혹한 정형에 의한 통치를 한 통일제국 진나라가 15년도 못 가고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진나라 이후 수립된 한나라는 유교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렇다면 유교의 나라였던 한나라에는 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역시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시대에도 법전이 있었는데요. 경국대전은 건국 직후에 정도전이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것으로 1485년에 시행이 됐는데 2호 예병형공의 6전을 기준으로 중앙에 6조의 부서가 있어서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라고 했고 각 조의 우두머리를 2조 판서, 호조 판서 이렇게 판서라고 불렀습니다. 지방 관하에도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에 6방이 있었는데요. 유교 사회지만 법치의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공자시대의 주나라에도 관료제도가 엄연히 존재했고 성문법은 아니지만 관습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졌던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민면이무치, 백성들이 모면하기만 할 뿐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치, 수치를 알아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겠죠.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치를 느끼고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통치자가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오직 정형을 만능으로 생각하고 정치적 명령과 형벌을 남발하면 백성들은 우선 정형을 모면할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 형벌을 모면할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법망을 용케 빠져나간 사람들은 법을 피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법망에 걸린 사람들은 뉘우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공자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형보다는 덕예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도지이덕, 제지이례. 덕으로서 이끌고 예로서 가지런히 한다. 백성들을 정치적 명령보다는 덕으로 감화시켜서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들고 형벌을 무겁게 해서 협박하기보다는 예를 가르쳐서 형벌을 내릴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게 좋다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평소 행실에 효와 재가 몸에 배어 있다면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제와 같은 예가 유교 사회에서는 실제로 구속력을 갖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효제는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예죠. 다산정약용은 어떻게 예가 아래에서 위로만 향하나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예도 있다면서 자를 말을 했는데요. 부모는 자식을, 형은 아우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윗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자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덕과 예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면 유치, 차격, 부끄러움을 깨달을 뿐 아니라 격이 된다. 격은 원래 반듯하다는 뜻인데 도올 선생님은 떳떳해진다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격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 왔는데요. 주자는 백성이 선함에 이르게 된다고 해석을 했고, 한나라 시대 고주는 백성이 바르게 된다. 조선시대 다산정약용은 백성이 감격한다. 이런 해석을 해왔는데요. 90년대 들어서 새로 발견된 주간 자료가 있습니다. 중국 호북성의 곽점촌에서 발견된 자료이고 BC 4세기의 문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장의 공자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이 발견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부민 교지 이덕 제지 이례 증민유 격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대저 백성이란 덕으로 가르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면 그들은 격심을 가지게 된다. 교지 이정, 제지 이형, 증민 유둔심. 정령으로서 가르치고 형벌로서 가지런히 하면 백성은 둔심을 가지게 된다. 통치자가 정형으로 다스리면 백성이 둔심을 가지게 되고 덕과 예로 이끌면 격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둔심은 무치와 같은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모면하려고 숨기만 하는 마음을 말을 하는데요. 이 둔심의 반대말로서 격심을 보면 격심은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떳떳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 격이라는 게 격자 모양으로 된 나무로 만든 고대 중국의 창문 모양과 같이 일정하고 바르게 질서 잡힌 모양을 의미합니다. 격이라는 글자 자체에도 나무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자는 통치자가 덕과 예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떳떳해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장에서 정형과 덕예가 대비됐기 때문에 마치 법가의 법치주의와 유가의 덕치주의가 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인간 세상에서 법치만 있다든가 덕치만 있다든가 하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원래 법과 예는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법가와 유가도 원래 대립적이기만 하지는 않았는데요. 항상 법가 속에 유가가 들어있고 유가 속에 법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어느 한편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여기서 공자가 통치 수단으로서 정형보다 덕예를 강조한 것은 덕예를 바탕으로 정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정형에 쉽게 의지하지 말고 덕예를 깊이 탐구하라는 공자 말씀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명언이라고 하겠습니다.